300만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평일 오후 2시 아시아투데이TV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화요일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지켜보셔서 잘 알고 있죠. 국민 똑순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던데, 백지원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도 광장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 반대, 네. 탄핵 각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기에 질세라 막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광장의 민심,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 쪽은 전국 각지,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구미에 전한계 선생님이 가셨고, 네. 이런 주요 거점과 대도시마다 대통령을 빨리 탄핵 각하시키고 국민들 곁으로 돌려보내라, 직무에 복귀시켜라라는 외침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지난 주말의 분위기 좀 어떻게 체감하셨나요? 네, 저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헌재 근처에서 이렇게 네. 쭉 살펴봤었는데요. 이미 탄핵 반대가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그 사실들이 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 열기가 식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로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들도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었는데요. 지금 그냥 유야무야 또다시 정치 기득권 또는 사법 카르텔들이 본인들의 이권에 따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민심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고요. 네. 국민들이 대통령을 돌아오라고 이토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면 헌재가 사실은 형사재판의 결론도 나기 전에, 네. 그리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심 무죄나 공소 기각 확률이 100%거든요. 네. 구속 취소 판결 내린 그 판사가, 쥐기현 판사가 1심 판결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부분을 과연 헌재가 하루빨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국민들 곁으로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 이야기부터 먼저 좀 이어가고 싶어요. 네. 저희 두 번째 주제 제목으로 달아놨는데, 다급한 이재명 잠수타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 이후에 네. 조급하고 안절부절한 티를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개딸들 총동원령 내리고, 좌파 집회 그 흑막이라고 할 수 있는 박서군 만나고, 민주노총 막 시위에 동원하고, 근데 갑자기 무슨 HID 특공 요원들이 이재명을 암살한다 뭔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출처불명의 제보를 근거로 막 이재명 암살설을 퍼뜨리더니 그걸 핑계로 쏙 숨어버렸어요. 네.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 엄중한 시국에 이재명이 막 탄핵몰이를 하다가 다급해서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사라진,
정치적인 이유가 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 백지원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12월의 데자뷰 같았습니다. 12월의 데자뷰? 네, 그때 네. 당시 김어준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뭐 음. 사살설이니 하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선동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뭐 누가 죽인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지금 그 출처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또 뭐 조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선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이 취소되고 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살해를 하겠다라는 글을 올려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근데 해당 안이 보도가 됐던 날에 갑자기 민주당이 본인들도 그런 협박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한 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잡혔던 첫 번째 표정들이 굉장히 창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들과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 굉장히 지금 겁에 질려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본인의 감정을 못 숨겨요. 항상 표정이 다 드러나거든요. 뭐 짜증이 났다든지 울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나는데 아니 언론사 인터뷰하다가 이어폰 집어 던지는 걷어내고. 양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게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네. 노랗게 뜬 창백한 얼굴을 보고 분명히 지금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숨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선동 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임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2022년 3월부터 해왔었지만 항상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본인들의 좌파 시민단체 일부 세력들 소수 인원끼리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본인에게 정치적 이득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이재명의 잠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백지원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까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헌재 내부의 평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선고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어제 TV조선 인터뷰에서 기각둘 각하 하나 대통령 탄핵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나 사실은 탄핵 찬성한 거 아니다. 탄핵 소추에는 찬성했지만 탄핵에는 찬성한 거 아니다. 나를 거기에 한동훈이랑 같이 묶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지금 헌재 분위기가 탄핵 기각 각하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여러 증거들이 정치권의 고위관계자 거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완전히 멘붕이 와버려서 숨어버렸다. 암살설을 핑계로. 그리고 어떻게 됐든 과거 꽃게밥이니 지금 암살이니 HID 특공대니 하는 게 국민의 공포심을 계속 자극해서 마지막까지 여론을 뒤집어 보려는 그런 최후의 발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재명의 행동을 보면 헌재의 분위기를 좀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런 이재명의 갑작스러운 잠수 오늘 이제 지금 민주당 측에서 탄핵 찬성 시위를 하다가 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당연히 우리가 애도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조문 가는 걸로 공개 일정을 제기했는데 사설 경호원들이 붙은 것 같아요. 경찰 신변 조치도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호원들을 대동해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낸 걸 보면 이재명의 굉장한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숨길 줄을 모르는 캐릭터입니다. 그냥 겉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본인이 저질러온 불법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 두려워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은 이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지금 정치적인 구도를 봤을 때 전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의 이런 여러 가지 만행들 그리고 사법카르텔의 만행들의 피해자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말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 뭐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분들이 또 법조인 출신이면서 처음부터 이러한 조악한 탄핵안이 성립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 탄핵 찬성하자라거나 이런 선동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12월 초기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이 탄핵안들이 성립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고 2차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란죄를 넣었다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 뭐 내란죄에 대해서 앞으로 형사 관련해서 형사처벌
관련해서 뭐 결과가 나오니만 형사재판 이야기들을 하지만 거기에 지금 제출된 증거들이 전부 다 공수처발 증거들인데 공수처는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조직 아닙니까? 그럼 그런 증거들도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탄핵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그 얕은 셈법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는 이런 정치인들도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수에서 리더 역할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잠수와 이 탄핵 기각 분위기를 감지한 소위 자칭 잠룡들의 태세 변환, 이 와중에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가 또 조계종을 방문했는데 조계종의 총무 스님이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두 가지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연결이 되면 첫 번째, 인기는 바람 같은 거다, 안개 같은 거다, 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 산전수전 다 겪고 내공을 좀 갖춘 다음에 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사실 한동훈이 인사하고 덕담 들어왔는데 대놓고 회초리 때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 각하 기각으로 분위기가 점점점 바뀌고 있는 거를 종교계도 느끼고 좀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리고 종교계 입장에서는 글쎄요, 한동훈이라는 인물 자체가 정말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시각에서 본다고 할 때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지금 뭐 배신을 했다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비열하고 교활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조계종에서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제 스스로 좀 수양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종교 이렇게 기관에 가서 여기저기 얼굴을 내비치는 것 자체가 대선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대선 행보죠. 네, 나홀로 대선 행보. 네, 보통 근데 다 이제 대권 주자가 정해지면 종교계에 뭐 인사를 드리러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걸 어설프게 따라하는 장면들 같은데 그 지금 순복음교회 갔을 때 보면은 명찰까지 달고 갔더라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아휴, 그게 어디 무슨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서 유치원생도 아니고 명찰을 달고 가고 이런 모습들이 그런 종교 단체를 방문하는 순간조차도 본인의 욕심이 튀어나오는 정말 보기 추한 장면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이 잠수탄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서 설명을 해드리면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한답니다.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제보자가 뭐냐? 이거 찾아보니까 DC 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 올라온 글이에요. 최초로 이런 글이 올라온 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 갤러리에 익명의 게시자가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위협이 있다라는 첩보가 있습니다라고 올린 게 근거예요. 그런 식이면 온갖 DC 인사이드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별의별 글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전직 요원이라는 것도 황당하고 우리나라처럼 총기 관리가 엄격하게 되는 나라에서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런 일을 나선다는 게 이거를 지나가는 국민들 붙잡고 물어보면 5,500만 국민 중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 네, 그리고 이게 저는 또 그 민주당 지지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1cm의 열상이 생겼을 때도 민주당 지지자가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때 도끼 테러를 당했을 때도 민주당 지지자가 그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도 많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짐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본인이 이렇게 사설 경호원까지 붙여가면서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한 다른 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멘붕과 패닉을 좀 보호하고자 국민들에게 저는 공포 심리를 심어주는 거. 뭐 연평도 꽃게 발언도 꽃게 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호소했거든요. 부정적 이미지가 연상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서해 연평해전의 용사들 가족들도 당연히 엄청난 아픔을 토로했고, 이렇게 암살이다, 아주 뭐 구체적인 러시아제 권총이다. 왜 또 하필 러시아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전직 뭐 특수 요원이다 하는 것들이 정말 허황된 이야기지만 개딸들은 이걸 믿고 막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국민들에게 이런 폭력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고 폭력적인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거야말로 민주당이 맨날 말하는 폭도들의 선동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나 갈등이 최고조로
지금 높은 수위에서 아른거릴 때 이걸 좀 다독이고 국민 통합을 이야기해야 될 정치인들이 이런 폭력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음모론으로 국민들을 더 선동하고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리더로서 전혀 자질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오히려 선동거리 삼아서 이제 뭐 본인들의 지지층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을 향한 반감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보수 지지자라면 이런 식의 글이나 반응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열상 소동이라든지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 도끼 테러 같은 것도 전부 다 내부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 연평동 꽃게밥 발언 관련해서도 저도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연평도 이야기를 꺼내는 것, 그리고 꽃게밥이라는 단어를 누가 떠올리나요? 그런 단어를 일상에서 아무도 쓰는 비유가 아니죠. 네, 그래서 도대체 본인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살면 저런 이상한 발언들이 나오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에 발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과대한 망상 같은 것들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상장애는 치료받아야 할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비유나 말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것들이 많아요. 네. 과거 그 가족에게 했던 형수님한테 했던 욕설도 일반인은 상상을 못하는 단어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친구끼리 서로 비속어 주고받으며 농담할 때도 있지만 이재명이 형수님한테 한 것 같은 단어나 이런 표현은 저도 굉장히 거친 부산 남자들과 자란 부산 사람인데 네. 상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비유를 쓸 때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 뭐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 이런 비유들은 우리가 쓰니까. 근데 꽃게밥이라는 발언은 제가 정치 오래 하고 방송 오래 했지만 태어나서 정말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암살설 음모론까지 막 퍼뜨리니까 당최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머릿속에 얼마나 폭력적인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이 말한 망상 생각 등이 많은가. 네. 근데 이런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네. 굉장히 충동적으로 나라가 운영되겠다라는 공포감이 들고 네. 결정적으로 경찰이요. 이게 약간의 근거라도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난리를 치니까 신변 보호는 해주고 뭐 경호원들은 붙여줄지 몰라도 경찰이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건 뭐냐? 지금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근거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은 이미 수사 착수했습니다. 네. 이미 수사 진행이 바로 됐거든요. 신고한 즉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그냥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국민들께서 보는 시각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유독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과거부터도 해왔었는데 우리 대선 기간에도 대선 토론할 때 갑자기 이 순간에도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런 자꾸 죽음에 대한 이런 다소 망상적인 발언들이 왜 나오는 것인지도 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그랬던 사람이 함께 해외 출장 가서 골프 치고 했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의 발인 날 산타클로스 옷 입고 춤추는 영상을 올려서 유족들을 오열하게 만들고 네. 뭐 또 다른 측근의 죽음 소식에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튼 명복을 빈다라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누가 모르는 사람 사고가 나도 네. 그 고인 앞에서는 예를 다하잖아요. 네. 그게 한국인의 정서인데 근데 자기 측근이 죽었는데 아무튼 명복을 빈다라는 그런 발언은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모습이다라는 게 이런 음모론의 배후에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재명이 다급해졌다가 지금 패닉에 빠져서 잠수를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머지않았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지만 힘을 내서 좀만 더 버티면서 우리의 어떤 에너지들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아시아투데이 TV의 정치펀치 봐주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면서요.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제 하다 안 되겠는지 이런 메시지를 오늘 또 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가 뭔데 최상목 권한대행 대대행에게 마감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내일이 최종 시한이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만약 내일까지도 최상목 대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종 시한이 지나서 결정 방안을 밝히겠지만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입장. 이건 결국 탄핵 말고는 뭐 없잖아요. 네.
이렇게 마흔역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결국 마흔역 없이는 대통령 탄핵이 안 된다는 헌재 내부의 사인을 나름대로 받아서겠죠? 네. 그리고 뭐 본인들도 어떻게든 되지 않을 일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보고요. 원칙대로 되면 당연히 진작 각하가 되었어야 되는 안입니다.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내란죄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란죄 자체가 저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증거들이 공수처 발인데 공수처는 애초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도 무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들이 증거로 내놓은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조작 정황이나 선동 정황이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이 유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은 더 없어 보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큼 본인들이 지금 마음이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 4월이 임기의 마지막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최후의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의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는 마지막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본인들이 막무가내로 선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네, 그래서 왜 또 박찬대가 마흔역을 들고 나왔을까? 지난주 의원식의 뜬금없는 마흔역 임명 기자회견에 이어서 네. 그리고 최상목 대대행을 어떻게 뭐 하겠다는 건가? 그 최재해 감사원장 8대0 탄핵 기각,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 8대0 탄핵 기각, 연전연패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네. 그랬다가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세게 맞을 거고 결국 말뿐인 협박인데 이렇게라도 협박을 하면서 마흔역 이슈를 띄우는 거 저는 이게 도저히 안 된다. 문영배나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로부터 마흔역 없이는 지금 분위기가 5대3 구도가 안 깨진다. 내지는 4대4다. 이런 SOS 신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한 가지 헌재 재판 진행 과정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평의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 평의라는 거는 일종의 사안별 회의입니다. 그래서 곽종근 진술, 홍장원 메모, 그리고 뭐 김용현 장관 진술, 누구 진술 이런 걸 이제 사안별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홍장원 메모를 회의에 올려놨는데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맨 마지막에 판결에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정영식 재판관이나 김복현 재판관이 이 메모 이게 체포 명단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요렇게 말하는 걸 보면 문영배나 이미선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아, 저 사람들은 탄핵 반대하겠구나. 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의만 진행해도 누가 탄핵 찬성이고 누가 탄핵 반대인지 헌재 재판관들 안에서는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첩보가 참 원칙적이고 어떻게 보면 선비 같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랑 일절 연락도 안 돼요. 근데 좌파들은 뭐 그런 거 지킵니까? 안 지키죠.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지금 평의하고 있는데 누구누구가 지금 홍장원 메모 이거 증거로 못 인정하겠다더라. 곽종근 진술 흔들리는 거 이거 판결문에 넣지 않는다더라. 이거 어떡하냐. 마흔역 있어야 된다. 우리 행동대장 마흔역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판결 가기도 전에 이게 지금 민주당 사색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원칙대로 하면 심플한 결론이 원래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조인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이제 최후에 이제 본인들이 결론을 낼 때 이제 글을 쓸 때에 있어서도 각하라고 하면 금방 글이 나온다고 한답니다. 판결문이 금방 나오는데 인용으로 만들려고 하면 억지를 붙여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 기록들을 본인의 이름으로 남기는 것이 아주 큰 오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은 언제나 심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각하 결론이 원칙대로 간다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억지로 인용을 바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 판사로서 이 사람이 사법권을 휘둘렀다는 것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마흔역 같은 사람을 억지로 임명 강행하려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흔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이 주신 자료가 하나 있는데 PD님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 다 차치하고
마흔역이 도대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핵심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저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서. 네, 이게 제가 12월 말에 이거를 만들었었는데 네. 갑자기 임명하는 사람들 이름 중에 이제 마흔역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찾아보니까 아, 저게 전부 다 네. 언론 기사를 그냥 네. 조합해서 만든 거죠? 네, 우리 네. 백지원 부대변인이.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된 내용들이고요. 이게 마흔역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인민노련, 그러니까 공산화 통일과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도모했던 인민노련, 지하조직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는데 그냥 단순한 멤버가 아니고 사상교육을 전담을 했습니다. 아, 완전히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조직의 핵심 멤버다. 네, 심지어 네. 그 조직의 목적이 공산화 통일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상교육을 전담했다는 사람이면 이런 사람은 사실 저는 판사로 임용이 절대 돼선 안 됐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지금 문제인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노회찬과도 지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로 있으면서 후원금을 냈고 그리고 민노당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부지법에서 지금 민노총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진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 기각 맨날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민노당원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했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좌익 세력들과 어떻게 보면 서로 악어와 악어새 같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저는 보이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과격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심취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념에 젖어들면요, 이게 시간이 간다고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걸어왔던 행보가 뭐 민노당을 후원했다거나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 그런 사상들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이런 반국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을 할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전체 과정에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뒤에 추가가 돼서 인용이라는 메시지만 낸다?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임명 강행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이 마흔역 재판관이 활동했던 인민노련 같은 경우에는 반미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이야기가 12월 3일에 야당이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반국가적인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후보로까지 거론된다는 상황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사법 카르텔이나 여의도의 기득권들,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산 세력에게 나라를 팔았던 그런 매국 세력들과 이렇게 정치를 해오는 과정이 얼마나 외롭고 지난했을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마흔역이라는 인물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판사로 저 사람이 여러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판사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 네. 만약 여러분 같으면 마흔역한테 재판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저런 정치 성향을 이유로 이미 재판에 부당한 결론을 내린 게 대법원에 경고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노당원들 공소 기각해 준 거. 네. 그러면 저 사람의 정치 성향이 재판 결과에도 깊숙이 영향을 끼친다는 게 본인의 판결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네. 이런 위험 인물을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의지를 관철시키는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추천할 수가 있느냐. 네. 이 자체가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마흔역에 대한 일타 강사, 그러니까 마흔역 일타 강사로 하나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근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요. 조급해도 어찌나 조급한지 마흔역 같은 행위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냐면 대통령이 탄핵되면 소속 정당을 아예 해산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가 확정되면 정당 해산뿐만이 아니라 그 정당에서 대선 후보 출마를 못하게 만들겠다. 이건 완전히 자기들 마음으로 우리법 연구회를 동원해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보수 진영을 다 밀어버리고 중국처럼,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잖아요. 네.
공산 독재를 하겠다라는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반 삼고 있는 이념 자체가 공산화 사상에 근거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 차라리 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복귀하고 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반국가적인 정체성을 가진 정당에 대한 해산도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공격을 받게 될 본인들이 처한 입장에 대해서 일종의 반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정당들을 향해서 이런 겁을 주고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원칙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지금 당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통진당이 해산되었던 것처럼 이미 너무나 많이 부패한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여당에서도 현실적인 카드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당 해산을 해도 민주당한테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 이해라도 되는데 네. 왜냐하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때 한미일 동맹 외교. 뭐라 하고 뭐 왜 친중 친러 친북 외교 안 하느냐 넣었다가 미국에서 난리 나고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민감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된 거 이거 뭐 핵무장 때문이다. 또 한동훈은 계엄 때문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보안 유출 사고 때문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의 원리를 들이밀어도 민주당한테 우리가 청구서를 내야 되는데 네. 역으로 이 기회에 옛다 아예 국민의힘을 밀어버리고 일당 독재를 하자? 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고 이거를 그리고 그냥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낸 게 아니에요. 박홍근 의원이면 이거 법안 대표 발의자가 박홍근 의원인데요, 여러분. 벌써 제가 알기로 4선 의원이고요.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했던 중진이거든요. 네. 원래 중진 의원들이 초선이 오버하고 난리치면 좀 말리고 다독이는 게 중진 의원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냅다 더 오바를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진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들이 꿈꾸는 이상이 이재명이라는 독재자를 앞세운 대한민국의 공산화이고 일당 독재인 것이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본인들의 발언과 정치적인 행보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간첩 세력과도 지금 결탁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지금 공천받았던 사람들 보면 간첩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들도 대거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이러한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게 두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의 연장선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웬일인지 사설로 이렇게 탄핵을 계속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내란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 물론 너무 뒤늦은 조선일보의 네. 태세 변환이지만 3개월이 늦었죠. 예,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야당의 중진 의원 원내대표까지 했던 인물이 그 정당 해산이니 출마 제한 발의니라는 이런 법안을 낼 수 있는가. 근데 이게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박홍근 의원이 원래 원내대표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체제에서 그렇게 큰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개딸들에게 나도 여기 있다. 딸랑딸랑 주목을 받겠다는 것도 있고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김칫국을 마시는지 제가 한번 전망해 보자면 서울시장 욕심 때문이 아닌가. 박홍근 의원도 지역구가 서울인데 4선을 했어요. 원내대표도 했죠. 그럼 다음번에 이 정도 사이즈는 무조건 서울시장 경선에 나와야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게 아니면 5선, 6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누가 서울시장 나가느냐? 김민석 의원이 나간다. 한때 그 김민세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김민석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친명 체제의 뭐 황태자가 되어 있으니 그러면 김민석을 견제하고 나도 서울시장 나갈래요. 나도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요. 라고 손드는 일종의 정치적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많이들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김칫국이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 백지원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이 여의도 기득권들이 관료주의에 찌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이 본인들 승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뭐 본인들이 거기서 버티고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승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회사가 아니잖아요. 국민한테 그렇죠.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솔직히 특별히 뭘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의원이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런 이름 들어봤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사선을 하는 동안 눈에 띄는 입법 한 번 없이 그런 행보를 보여왔던 사람이 내가 사선을 했으니까 서울시장을 하고 싶다? 저는 이런 식의 관료주의에 찌든 사고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김민석 의원도 말씀을 하셔서 김민석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도 과거에 반미당체, 용공이적단체인 삼민투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가안보정책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과 함께 모든 것들을 설계했었던 사람인데요.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했던 사람인데 지금 박선원과 김민석이 추진했던 것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과 국정원 무력화 TF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의 간첩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의심할 만한 이력과 활동 내역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울시장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방금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근데 설득력은 있죠.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내세우는 게 박홍근 의원이 뭐 앞뒤 못 가리는 초선 의원도 아니고 원내대표까지 한 양반이 이게 통과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부끄러워서 이거를 통과를 못 시키는 법안이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는데 뭐 법안이 나와봤자 어차피 헌재 가면 또 위헌 판결 받게 되고 갑자기 저렇게 나서서 소위 말하는 급발진을 하는 이유가 뭘까? 다들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탄핵되면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내가 뭐 할까? 이재명 밑에서 내가 뭐 한 자리 할까? 내가 서울시장 나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미 저는 민주당의 내부 분열은 현실화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나 이런 사람들도 억지로 단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식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도 지금 민주당 내부의 지지 세력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모습들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홍근 의원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도 일종의 강성 당원들에게 주목받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민주당만 욕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라가 망하건 말건 서울시장 욕심, 뭐 장관 욕심, 내가 뭘 하겠다. 뭐 어디서는 김남국 전 의원의 안산시장 출마설도 돌아요. 제가 그 기자들한테 들은 중국에 이야기예요.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무슨 안산을 비트코인 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기자들 사이의 풍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김치국 마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우리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민주당만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에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너무 많죠. 대통령 탄핵시키고 내가 뭐 할 거다 김치국 마시는 아까 우리 슈퍼챗도 조희경님한테 왔던 것 같은데 잠룡이 아니라 이거 잠룡이라고 불러야 되냐라는 한탄이 나오거든요. 이게 과연 나라의 미래와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습인지 저런 박홍근의 어떤 김칫국, 오바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의힘도 좀 우리가 아까 잠깐 뭐 종교계 예방한 한동훈 이야기는 했지만 반면교사 타산지석을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부대변인님?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저질렀죠.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저질러 버렸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이 적나라하게 국민들께 다 드러났습니다. 말 오락가락 왔다 갔다 바꾸고 여론 바뀌니까 또다시 사실 나는 찬성한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내란 자백했니 많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탄핵에 찬성한다. 그게 맞다라는 이야기 인터뷰 지금 질세라 서로 누가 더 빨리 하느냐 경쟁하듯이 12월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여론 바뀌니까 아닌 척 하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갈 일 아니라고 보고요. 잠룡이니 소장판이 이런 것들은 잠룡으로 부르죠. 네, 우리끼리는 잠룡으로. 타인이 붙여주는 호칭이지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엄플을 하고 자칭 잠룡한다고 잠룡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구태한 한 20년 전의 엄플 방식들 너무 지긋지긋하고요. 지금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한 자의식 과잉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지금 경북대에 방문한다고 해서 지금 경북대학교 시국선언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한동훈에 항의하는 지금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잠시 3시에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도 그 소식을 건너서 듣긴 했는데 네. 한동훈 의원을 뜬금없이 또 경북대를 네. 방문하는데 네. 경북대 대학생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이미 준비를 했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관련 내용들도 미리 지금 안내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규탄, 너가 어떻게 네. 감히 경북대를 오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 탄핵 과정에서 탄핵 선동 세력에 동조한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환영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세력들은 영남 비하를 계속해 왔어요. 맞아요. 자꾸 영남당이다 뭐다. 아니
근데 최근에 그 김소희 지금 비례죠. 지금 네. 탈원전 주장을 했었던 환경파리 김소희가 네. 감히 영남을 비하를 했습니다. 네. 그런 식의 발언들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오후에 지금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거기에서 정말 지금 보수 정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동훈과 같은 그리고 오세훈과 같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왜 이런 모습을 하는지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대로 하면 사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데 본인들의 성향이 우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보수 정당의 자산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니까 훔쳐가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기생충, 기회주의자 같은 세력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세력들을 응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최고위원 되기 얼마 전에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회에서 특강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백지연 전 부대변인이 거기서 특강한다는 걸 들으니 그거 아무나 부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대구 경북의 정말 리더들이 다 모인 네. 자리인데 이 보수 정치를 이끌어갈 미래로 인정받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뿌듯하고 좋고 네. 또 굉장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네. 김소희 의원 비례대표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는 날 국회에서 의미심장한 사진 하나가 찍힙니다. 네. 한동훈 옆에 김소희 의원과 우재준 의원 네. 두 명이 네. 서로 웃으면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는 그날 시의낙낙하면서 웃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보도가 다 됐어요. 여러분 검색하시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원전을 최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탈원전 반대가 주요 대선 공약이었는데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대체에너지 거리는 사이비 기후 전문가가 네. 비례대표가 되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준 영남의 지지자와 당원들 국민들을 영남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느니 어쩌니 필요할 때 표는 영남에서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당원들이 그냥 넘어가야 되나. 저는 이게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비례 정당 자체가 표를 받은 것이 지지층에 의해서 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영남분들이 만들어준 표예요. 만약에 이번에 부산에서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외면했다면 본인들 당선 못 돼요. 그렇죠. 비례 정당은 네.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 추천제로 지금 영남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인물들이 지금 영남을 비하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보수 정당에서 기후 전문가라는 이런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가 파일을 주고 공천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녹색정의당 가서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정체성과 기강이 너무 엉망진창인 상황이 되었는데 한동훈 비대위 시절부터 더 망가졌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기고만장한 행태로 본인들의 이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는 끔찍하게도 보이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더욱 분노하고 계신 것인데 지금 12월부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네. 그런데 당은 아직도 본인들이 잘해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도 떠오른 것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권 정지 3년 정도는 해서 스스로 탈당을 하든 어떻게 하든 처분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한동훈 옆에서 희덕거리던 탄핵 가결되던 날 그 네. 우재준 네. 의원 아버지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죠. 네. 한동훈이 국민 추천을 하고 비례대표 당선권을 준 젊은 의원들. 네. 친한계 앞잡이가 되어서 영남당 비하하고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뭐 부모님 제사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 호래자식 같은 발언을 한 김소희와 우재준의 공통점. 원전과 반대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탈원전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깊숙이 연관돼 있는 인물들이에요. 저는 이거 나중에 다 조사해야 된다고 네, 봐요.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게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붕괴시키려고 문재인이 과도하게 탈원전과 태양광 파리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온 자료들만 해도 이미 1,000억 규모가 넘는 비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원전 발의했던 사람들 비례 순번 안에 지금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다 한동훈 표 영입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뻐꾸기 같은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들께서 특히 더 이상 용인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재준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동황이라는 곳에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주식회사 동황이 제주도의 태양광 발전소와 연관이 되어 있대요. 네. 근데 이게 태양광도 문제고 불법 재산 증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비상장 주식 결국 아버지 회사에 비상장 주식 아들 준 거잖아요. 처음에 액면가가 한 주에 1,000원이었대요. 근데 5년 만에 지금 15,000원으로 15배가 올라 있대요. 그러면 아들 재산 15배 그냥 세금 안 내고 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캥기는 게 많은 인물, 태양광과 연루된 인물들이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그냥 공짜로 국회의원 되고 비례대표하고 대구에서 공천 받느냐. 한동훈은 대체 이 대체 에너지 쪽 태양광과 어떤 커넥션을 만들려고 꿍꿍이를 그렸던 것인가. 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공천 관련된 게이트이고 네. 집중적인 수사 내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가 오면.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표 영입 인재들을 보면요, 뭐 청년 파이로 들어온 사람들도 보면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파리를 하는데요, 관련 경력이 5개월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전문가라고 하면서 비례 순번 안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시에 비례 공천 때 문제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아빠 찬스 논란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접대 논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고스란히 한동훈기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거나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좌익 기득권 세력들이 감히 보수 정당에서 보수를 사칭하는 일은 우리가 용인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본인의 이념에 솔직하게 당에 가입을 해서 정치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좌파들이 지금 우리 당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은 방해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앞으로 지금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파 정치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당이 가치 중심으로 지금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이지 대선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백지원 전 부대변인 청년 최고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말하는 거 들으니까 그냥 당대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철학과 소식 원칙을 가진 사람이 보수 정당을 바로 세워야 국민의힘이 뜨내기 얼치기 오합지졸이 아니라 네. 진짜 철학의 명분 위에서 제대로 싸우는 전투력 있는 강한 보수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국면에서 2030이 눈을 뜨고 깨어나면서 만들어진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우리가 날려버리지 않으려면 대통령 복귀는 너무 당연하고 국민의힘과 보수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고 언론도 눈치 보는 기회주의 보수 언론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투데이 같은 걸 여러분이 밀어주셔서 아시아투데이가 미국의 폭스뉴스처럼 완전히 대한민국 메이저 보수 언론의 핵심이 될 수 있게 아시아투데이 TV도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셔야 되지만 아시아투데이 종이신문도 많이 신청해서 주변에 홍보를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건 제가 아투에 방송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를 만든 네. 주요 동력이었거든요. 네. 유튜브 세대, 팟캐스트가 활성화되고 폭스뉴스가 메이저 언론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거. 네. 그러면 지금 보수 지형은 유튜버들이 제 역할 하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메이저 언론은 조중동이 애매하면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아시아투데이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그런 식으로 당에 들어와서 가치를 흐리는 세력들이 사실 그런 좌파들이 왜 들어오느냐면 네. 그들이 정작 좌파 주류에 가면 취급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 밑에서 뭘 해보려다가 안 된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네, 좌파 정당에서는 주류에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당에 와서 마치 좌클릭이 중도 확장성이라는 듯이 선동을 하고 세뇌를 하면서 본인들의 파이를 키우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 사실 중도에서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허황된 이야기들, 사실 김종인 전 고문이 제일 많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세뇌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언론, 기성 언론의 행태들도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뭐 정치 관련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들을 뭐 사석에서나 들어보면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하세요.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이미 한 10년 전의 이야기들을 그런 논리들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원칙을 이야기하는 언론이라야 국민들께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들의 정체성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전부 다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들이 짬짬이해서 국민을 속이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백지원 부대변인과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보수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조선일보가 탄핵 반대 시위에 열심히 참여하는 20대 청년들, 대학생들을 몇 명 불러서 심층 인터뷰한 걸 일면에 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24살 박모군이 나옵니다. 근데 매일신문이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24살 박모군이 누구 아들이냐면 조국 수호 집회 보고 딱 보니 100만이다. 김어준 방송 가서 말했던 MBC를 완전히 좌편향으로 망친 장본인인 박성재 전 MBC 사장. 그리고 기자 출신이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뉴미디어 비서관을 하면서 그 국민청원이라는 희대의 이 여론몰이 제도를 만들어낸 정혜승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이 좌파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아들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얼굴을 까고 난 탄핵 반대한다. 근데 부모님이 나를 자꾸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마찰이 있어서 괴롭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20대들이 깨어나서 대통령 덕분에 이 나라가 얼마나 좌편향돼 있고 중국에게 집어삼켜지기 직전인지를 깨달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세대적인 흐름에서 앞으로 저는 우파가 주류가 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시대적 생각합니다. 흐름이고 세계적 추세죠. 그게. 네, 그 당연하고요. 이미 다른 우리 우방국들에선 진작 있었던 현상이고 지금 우리도 이미 이게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설 곳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 정치인들 간의 연락도 굉장히 용이해졌기 때문에 어젠다의 공유도 지금 쉬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과 유럽의 정치인들이 소통을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마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네. 지금 유럽에서 메가라고 불리면서 다시 똑같은 흐름들이 거기서 실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련의 흐름들, 좌익 기득권들이 그동안 국민들을 세뇌하고 공산화와 사회주의를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가려고 했었던 것들의 흐름을 끊어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저는 앞으로 지금 2030 세대가 주도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미국의 뉴스맥스라는 언론과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의 보수 언론들에 대해서도 한국의 청년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느라 젊은 층들이 모이고 2030 결집하는 게 소위 말하는 극우 청년들 그렇게 카테고리 할 문제가 아니다. 네. 이 좌파 언론계의 핵심인 박성재 전 MBC 사장과 정혜승 문재인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의 아들마저도 온갖 세뇌와 부모의 강요를 뚫어내고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그 큰 배경으로 중국에게 날아 넘어가는 게 싫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젊은 층이 깨어났어요. 세계적 추세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지금 당장은 선거공학적으로 우리가 좀 힘들지 몰라도 원칙을 지킬 때 오히려 반좌파 반중이라는 이번 탄핵 반대 시위에서 확인된 원칙을 지킬 때 앞으로 자라날 미래 세대들이 보수의 편에 서게 될 거다. 그러면 보수당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아젠다를 내야지. 아니 반좌파 반중 세게 하라고 젊은 층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젊은 층한테 잘 보이려면 좌파와 손잡고 진중권 데려오고 김경률 데려오고 약간 중도 좌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시대 정신과 완전히 동떨어진 거꾸로 가는 길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탈당을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을 그끼리 만들든가. 그러니까 진중권, 네. 김경률이랑 같이 당을 따로 만들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나가셔도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이든 다른 남아있는 정말 우파 정치인들 지금 12월부터 탄핵 정국에서 진면목이 다 드러났습니다. 네. 사리사욕이 아니라
아니라 원칙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누군지 지금 우리 당에서도 다 드러났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지금 윤상현 의원 그렇죠. 그리고 장동혁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미 다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가치를 정립해 나가면 되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중도파리하고 영남 비하할 분들은 제발 탈당 좀 하십시오. 그리고 김소희 의원 같은 비례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당신에게 입법권을 가질 수 있는 특혜를 부여했는데 그런 식으로 당원의 절반 이상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거라면 의원직 내려놓고 탈당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백지원 부대변인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연예계 소식도 하나 짚어볼게요. 갑자기 왜 연예인 이야기냐? 여러분 가수 조장혁 씨 아실 거예요. 이게 저희 같은 이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많은 발라드 곡을 많이 남긴 유명 가수인데 네. 이 조장혁 씨가 지금 SNS에 어떤 글을 남겼느냐? 탄핵이 기각되면 그 기각된 탄핵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용감하게 이 발언을 해서 사실 연예인들이 좌파 발언하면 환호받고 전성기 누리는데 네. 우리 뭐 최준용 배우님이나 이런 분들이 탄핵 반대 발언하면 막 밥줄 끊기고 촬영한 거 취소되고 온갖 고초를 겪어요. 근데도 정말 이 조장혁 씨가 명성이 어마어마한데도 이런 용기 있는 발언한 거 제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네. 이런 발언, 근데 이게 그냥 연예인의 발언이 아니라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탄핵 기각되면 뭔가 페널티 해야 된다는 거? 당연하죠. 이게 책임을 져야죠. 왜 네. 본인의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안 집니까? 그리고 탄핵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네. 애초에 그게 성립 불가능한 탄핵안이고 조악하게 본인들이 날조해서 만든 탄핵안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밀어붙였다가 아님 말고식으로 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고죄 관련해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장혁 가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퇴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처벌 규정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될 걸 알면서 억지로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서 했던 행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받는 것이고요. 지금 이 조장혁 가수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냥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JK 김동욱 가수도 네, 맞아요. 지금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문화예술계에도 좌익 기득권들이 아주 음침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고 부패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반감을 느끼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연예계에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응원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예술 정말 중요한데 조장혁 씨의 용감한 발언이 많은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또 감동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 대응하는 변호사비로 네. 개인 돈 1억 2천만 원을 썼대요. 네. 근데 국회는 총 4억 6천만 원을 좌파 변호사들, 주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거나 뭐 법률공단 이사장 했던 네. 자기들의 어떤 법적 카르텔이 있겠죠. 거기다가 4억 6천만 원을 국민 세금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네. 저는 여전사 이진숙 위원장이 한번 본보기로 네. 뭐 직권남용, 무고죄, 뭐가 됐든 네. 재판을 걸어서 이런 무책임한 탄핵으로 국민 세금 낭비되고 공직자들이 자기 돈 뭐 전 재산 들여서 변호사 써야 되고 그 기간 동안 공공기관은 거의 마비 상태로 있고 여기에 경종을 한번 울려줬으면 좋겠다. 경종을 울릴 필요가 반드시 있고 법 제조도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다음 총선 공약 때 무분별한 탄핵을 막겠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 책임을 주도한 정당이 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좀 내세웠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네, 저도 그게 괜찮을 것 같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도 지금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카드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한예종에서도 지금 시국선언이 나왔어요. 아, 맞아요.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한예종 학생이 이야기하면서 뭐 봉준호를 비롯해서 좌익 기득권들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기 있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응원을 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영키님께서 슈퍼챗으로 명언 남겨주셨네요.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엔 보수우파가 없고 위정우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세대 대표 정치인 백지원 대변인님과 장채고가 보수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네, 소중한 의견과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과 함께한 화요일 정치펀치 다양한 현안과 주제를 짚어봤는데요.
각종 방송에서 활약하는 백지원 부대변인께도 더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매일 오후 2시에 잊지 말고 장예찬의 정치펀치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아투TV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투의 친구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1 이벤트가 한정적으로 진행 중이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함께 건강 지키며 싸우시죠. 그럼 오늘 백지원 부대변인과 함께한 정치펀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수요일 2시에는 국민의힘의 지금 저격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정치펀치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